자, 이제 첫 번째 단원 동사와 문장의 기본 구조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볼 건데, 첫일문 공부를 하기 앞서서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구문을 끊는 그 기호와 선생님이 구문을 끊는 기호가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주어 동사를 SV, 보어는 C, 목적어는 O, 수식어는 M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표시하는 건 같은데 구조를 좀 보는 거에 있어서 기호 표시가 다르거든?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먼저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쌤 방식대로 따라오면서 이제 천일문 답지를 참고하는데 참고할 때 너의 기호와 왜 답지의 기호가 다르지? 라고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기호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괄호를 치는 기준과 끊는 기준을 알려줄 테니 그거대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봅니다.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개념은 똑같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를 붙여가지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것이냐, 종속절 내의 성분을 이야기할 때 종속절 내의 성분을 표시할 때는 어퍼스트로피로 점을 찍어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고, 괄호를 묶는 거에 있어서는 선생님의 방식입니다. 대괄호를 친다는 것은 내가 명사구나 명사절을 표시하겠다라는 뜻이고, 소괄호를 묶겠다는 것은 형용사절 또는 형용사구 를 표시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소괄호를 치면 그 덩어리 전체가 형용사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해서 앞에 있는 명사 쪽으로 화살표도 같이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사절은 보통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부사절 접속사 뒤에 이제 주어 동사 그리고 뭐 콤마 그리고 주절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문장이 흘러가는데, 이때 부사절과 주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무조건 슬래시로 문장을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절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세모 표시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등위 접속사가 나오지. 등위 접속사라고 하면 and나 but, or, so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등장할 때도 쌤은 세모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천일문 책에서는 등위 접속사를 네모 표시로 구분을 해놨고 형용사절도 대괄호로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 교재와 선생님의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답지를 보고 참고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있을까봐 쌤이 너희가 공부하기 전에 미리 답지를 먼저 검수하고 거기서 선생님의 방식대로 표기를 바꿔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혼동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하다가 선생님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너희가 그걸 먼저 발견을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이 표기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알려줄 테니 그렇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를 볼 때는 앞 뒤에 어떤 성분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성분에는 물결 표시를 할 거야. 그래서 등위 접속사 앞 뒤에 연결되는 성분에는 물결 표시를 하고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구문을 봐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나오면 전치사구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식어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괄호로 묶어서 처리해도 되고 혹은 의미 단위를 쪼개서 토막을 내도 됩니다. 어떤 전치사구는 문장 내에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로 넘겨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별개로 의미 단위를 만들기 때문에 아예 토막으로 구별해주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은 해석을 좌지우지 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너희가 학습하는 지금 수준에서는 전치사구를 괄호로 묶거나 토막을 내서 좀 떨어뜨려가지고 볼 줄 아는 정도의 눈만 기르면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로 일단 표시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챕터 1에서 말해주는 개념으로 가볼게요. 이 개념에서는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문장의 형식에 대한 단원인데, 기본 문법 책에서는 이때까지 5형식으로 공부했던 것을 우리 천일문 책에서는 7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7형식이 되는 건지, 어떤 것 때문에 2개가 더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할 거고, 그것 외에 기본적인 해석하는 방식이나 형식을 나누는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존 교재에서 학습을 잘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 단어 부분은 너희가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단어 시험을 다 완료하고 강의를 듣는 순서이기 때문에 잘 단어 시험 쳤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1형식부터 들어가 볼게. 1형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이 다 만들어지는 문형이죠. 근데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문장들은 주어, 동사 앞 뒤에 각종 수식어가 덧붙어질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문장이 길어 보여. 그렇지만 사실 수식어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걷어낼 수 있는 거지. 걷어내다 보면 결국 핵심적인 성분은 주어랑 동사만 남아있는 구조. 그것을 우리는 1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1형식 문형으로 쓰일 때 의미를 잘 알아두어야 되는 동사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동사들은 눈으로 잘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해석을 할 때도 이 개념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장들을 연습할 때 여기 있는 것들 다시 읽어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형이 우리가 처음 보는 문형 SVA라고 하는 문형인데, 여기서 A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A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어구를 A라고 칭하고 있어. 아까 우리 1형식에서 SV 그리고 M이 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때 M은 필수적인 거야? 필수적인 게 아니야? 필수적인 게 아니죠. 그냥 수식을 해주는 애기 때문에 없어져도 되는 덩어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 M과 다르게 똑같이 전치사구, 똑같이 부사구이긴 한데 그 문장에서 사라져버릴 수 없는 덩어리가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여기서는 A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SVM 문형에서 M은 없어도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만 SVA에서 A는 반드시 있어야 의미가 통하므로 M과 A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의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 성공은 일어난다에서 주어 동사, 이미 문장은 끝났어. 성공은 일어난다, 끝이야. 근데 내가 굳이 덧붙인 거야. 뭐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이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야? 필수적인 게 아니야? 필수적인 게 아니죠.
성공은 일어난다 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문장이 됐단 말이야. 그치만 내가 부가적으로 말을 덧붙여 준 거예요. 그게 am의 기능이라면 여기 11번 문장에서 볼게. 11번 문장에서는 비동사를 사용했는데 다음 항공편은 이 주어고 있을 것이다가 동사인 상황에서 뒤에 전치사구가 똑같이 붙긴 붙었어. 아까 to everyone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전치사구가 at 2pm 이라고 붙었단 말이야. 근데 요 덩어리는 지워버리면 문장이 불완전해져 버려요. 다음 항공편은 있을 것이다 에서 그냥 문장이 끝나버리는 거야. 비동사에서. 말이 안 되죠. 비동사에서 문장이 끝날 수 없고 뒤에 덩어리가 더 채워져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구는 필수적인 전치사구. 이 문장 내에서 꼭 있어야 되는 성분이 되는 거지. 그런 차원으로 M과 A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A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은 몇 개 없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표 동사들을 보면서 얘네 뒤에 나오는 장소의 전치사구 혹은 시간의 전치사구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생략해도 되는 M이랑은 다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 어디 어디에 살다, 어디 어디로 가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뒤에 장소가 붙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동사들 뒤에 붙는 장소의 전치사구를 A로 본다. 혹은 시간의 전치사구를 A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자, 이제 오늘 학습해야 할 마지막 개념이죠. 마지막 개념은 이 형식 개념인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형식이라고 하면 SVC를 말하는 거고 여기 C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가 올 수 있고 형용사가 올 수 있고 나중에 가면 준동사가 들어가는 것까지 보긴 보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전명구까지만 볼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만약에 SVC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때 이 자리에 오는 이 명사와 주어는 완전히 동일 인물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이다 했을 때 지금 나라는 주어와 선생님이라는 보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죠? 똑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런 식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전명구가 오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상태 설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happy라는 보어가 주어 he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그가 어떤 상태야? 행복한 상태야.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의 역할인 거죠. 읽어볼게요, 개념을. 자, 보어는 결국 주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또는 주어의 성질과 상태 등이 어떤지를 설명한다.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거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 경우에 이야기인 거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건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전명구를 넣을 때 이야기겠죠. 보어로 쓰이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기본이 되는 건 명사, 형용사, 전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보어가 명사면 주어랑 보어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형용사랑 전명구가 되면 이 단어가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준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줄에 있는 동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come을 오다라고 알고 있어. go는 가다라고 알고 있어. run은 달리다라고 알고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이 동사들이 몇 형식 문형을 만들 때, 1형식 문형을 만들 때 그 친구들의 뜻이 되는 거고요. 지금 얘네는 become과 같은 라인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한 줄에 있는 애들 전부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형식에서는 뭐뭐가 되다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위에 있는 줄은 keep, 보관하다, 유지하다, stand, 일어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한 줄에 있잖아. 이 친구들이 다 비동사처럼 해석이 되는 거야. 어떻게? 뭐뭐다, 뭐뭐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seem과 appear 둘 다 뜻은 뭐뭐인 것 같다인 거죠. appear이라는 동사도 나타나다잖아요. 맞습니다. 나타나다야. 근데 그건 appear이 1형식 문형으로 쓰였을 때 나타나다인 거고, 지금 2형식 문형을 만들 때는 인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인 거죠. look부터 smell까지 우리의 오감에 관련된 동사들인 거고, 요 친구들 뒤에는 보어가, 형용사 보어가 온다 라는 거를 우리 중학교 문법 시간에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혹은 만약에 명사 보어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like를 붙이고 명사를 써야 한다, 이런 개념까지도 문법책에서 봤죠. 그래서 해석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인데, 이제 어법적으로 중요한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형을 만들 수 있는 이 형식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동사랑 보어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잘 쓰이는 어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애들은 세트로 외워두면 유리하겠지. 예를 들어서 go wrong 같은 부분은 go가 이 형식이고 wrong이 그 뒤에 나온 보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잘못되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turn pale도 마찬가지로 turn이 이 형식 동사, 그때 pale은 뒤에 나온 보어, 이렇게 두 개 합쳐져서 창백해지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는 거죠. run short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덩어리죠. run이 이 형식을 만들었고 그 뒤에 short가 보어인 거죠. 그래서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세트로 같이 봐둬야 되는 애들이니까 해석을 할 때 이 친구들 참고해서 문장의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1일차의 학습 분량은 끝났습니다. 열심히 해석해봅시다. 안녕.